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앞전 영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상위 등급 결정표 또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월남 참전 갔다 오셨던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등급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다녀오셨다 하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지 또 상세한 검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오늘 영상인 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돼서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갖고 계시는데 당뇨병으로 등급 기준 미달자들 또한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얼마냐입니다. 다른 곳이 아무리 나빠져도 우선은 혈청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상위 등급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이 있다 진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혈청 크레아틴 수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병이 여기 전립선 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암과 관련된 영상도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도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도 요즘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중간중간 모아가지고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개의 영상들 잘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전립선 암으로 6급 1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체 검사하는 그 과정을 제게 댓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언제 등록을 하고 언제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하고 등급 판정까지 받았는가 그 과정을 제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실제 경험담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검사해서 최종 판정할 때까지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월남 참전 가셨던 유공자분께서 파킨슨 병으로 6급 1항을 받으셨고 추가로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안과 질환이 있다고 하여 제게 댓글을 주셨는데 댓글에 정확한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 그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 다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그 안과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 오늘은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사상에 크레아티닌 수치는 0.7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당뇨병으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5에서 1.8 미만일 경우에 7급에 해당됩니다. 7급. 그리고 1.8 이상 3.0 미만 이럴 때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정확하게 상위 등급 결정표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가적인 내용에서 본인 크레아틴 수치가 0.7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허혈성 심장 질환도 6급 이항에 해당된다고 보훈병원 담당 의사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 하는데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등록을 안 한 상태고 안과와 관련된 내용도 등록을 안 한 상태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죠. 등록을 해서 지금 당장 당뇨병이 이렇게 크레아틴 수치가 높지 않고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여기나 여기 기준치에 들어오면 그때 또 7급이나 6급 이항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부 규칙상 기존에 지금 이분이 받고 있는 게 6급 1항입니다. 6급 1항인데 아무리 7급이 있고 6급 2항이 있어도 6급 1항에 대한 보상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등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7급을 받든 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6급 2항을 받든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과 관련해서 다른 분도 간단하게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항상 보라고 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꼭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이 있어서 내분비과 치료를 하셨고 7급이 된 상태에서 췌장암을 올해 3월에 진단, 선생님 영상 듣고 3월에 보훈지청에 진단 서류 제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게 지금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런데 건강검진,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리고 이분이 어떤 질병으로 7급이 된 상태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당이 있어서 내분비과 치료를 하셨고 7급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질병으로 7급이 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췌장암을 올해 3월에 진단받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은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런 암들과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드리겠지만 췌장암을 수술을 않고 그냥 진단만 받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경도장애에 해당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경도장애. 그렇지만 또 췌장암을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또 중등도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고도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 각각 수술을 했냐 진단만 받았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신체 검사를 이미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시면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직접 전립선 암으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 받고 6급 1항을 받으신 분 그 실제 진행 과정을 제게 댓글로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릴 테니 다음번 영상을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검사와 관련된 실제 경험담을
제가 그대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병과 관련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신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뇨병 신체 검사를 합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회뇨,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로 평가하여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한 번 검사하셔가지고 수치가 1.5, 1.6 나왔다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시든지 위탁병원에서 신체 검사가 아니라 혈액 검사죠. 혈액 검사를 어느 곳에서 하든 간에 2주 간격으로 2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치가 1.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제출을 받아서 보훈지청에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다시 보훈병원에서 또 신체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번을 다 했는데도 1.5 이하다. 그러면 신체 검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면 100% 떨어집니다. 기준치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7급, 6급, 5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앞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오늘 또 초반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제게 댓글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0.7이라고 합니다. 0.7? 그러면 당연히 신체 검사해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설령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을 또 물어보셨는가 하면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 7급이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장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성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급에 해당하는 내용, 당뇨병으로 7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와 나가 있는데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소변 검사에서 모두 현증 1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검사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현증 1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있다고 이 내용만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백뇨 소견도 중요하겠지만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은 혈중 크레아틴 농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5 이상 1.8 미만일 때 7급에 해당되고 6급 이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여기서는 1.8 이상이라고만 나오죠. 1.8에서 3.0 미만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1.8 이상이로만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5급을 보시게 되면 여기 5급이라고 나와 있죠. 5급에 보면 이 두 번째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그래서 5급은 3.0 이상이면 5급에 해당되지만 6급 이항 같은 경우는 1.8에서 3.0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본인들이 당뇨가 있다 그러시면 병원에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1.5 이상이다. 1.5? 제일 낮은 수치가 1.5부터 1.8이 7급이기 때문에 1.5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속으로 2주 간격으로 2번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숫자가 계속 1.5, 1.4가 나온다. 그러면 신청하지 마시고 또 뭐 한두 달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6이나 1.7 정도가 나왔을 때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때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마 7급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당뇨병이고 당뇨병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있어도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제게 댓글 주신 분 같이 0.7이 나온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전 영상이나 아니면 파킨슨으로 6급 받았던 내용, 그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제가 거기에 또 상세히 적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길잡이 글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재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에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이 약 3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 잘 참고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